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지금 유학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가짜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들이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요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를 믿으시는 분만 믿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요 전 영상에서 궁금하신 거 물어보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 불빛 나오는 장난감이 정말 안 좋은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런 불빛 나오는 장난감들은 보통 아이들이 장난감에 관심을 많이 보이게 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주로 빨간색과 파란색이 많이 반짝반짝거리죠. 유아 아이들 중에서 영아기 아이들, 약 18개월 이전, 그 이상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아이들이 빨간빛과 파란빛을 보면은 관심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장난감에 관심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쓰는 색깔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관심 유도를 하고 또 지나가다가 또 불빛 반짝반짝거리면 애들이 거기서 고르게 돼요. 또 그거 사겠다고 또 막 떼를 쓰죠.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알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준이 많이 그러지 말고 아예 아이랑 싸울 일을 만들지 마. 그래서 이게 너무 비싸지 않고 뭐한 2, 3만 원대에서 사줄 수 있다 그러면은 그냥 사줘. 애들하고 뭐그 밀당하지 말아요. 밀당하다 보면은 애들이 버릇이 돼. 아, 내가 때를 쓰면은 받는구나. 이런 버릇이 돼요. 그래서 아예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마. 그래가지고 그걸 한 36개월까지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뭐 막 사달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 빚에 대해서 보통 관심을 갖는 게 36개월 이전이니까는 그때는 아이랑 길바닥에서 싸우지 말고 그냥 사줘. 그게 더 좋아요. 그리고 안 좋은 건 아니고 이게 보통 여기 보니까 인스타그램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인스타그램은 아이들 보통 엄마들이 공부시키는 그런 거잖아. 뭐 아이들 노는 거보다는 공부에 더 관심 있는 엄마들이야. 그러니까는 이런 불빛 나오는 장난감이든지 아니면은 아이들 호기심 자극하는 거를 없애라고 그래요. 어디서? 조기교 유튜버들, 그 다음에 영업사원들 그런 거 하잖아. 애들 장난감 놓지 말라고. 애들 호기심 자극이 생기면은 그걸 애들 보통 실행하려고 하거든. 아예 호기심 자극조차를 만들지 말라는 거야. 얘를 공부를 시키려고 그러면. 그러니까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절대 학교 가기 전까지,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고 놀지 말아라는 소리거든. 왜 그런 거 결정을 영업사원들이 왜 하냐고. 내가 계속 쓰레기라고 그러는 거야. 지도 애들 키워봤으면서 그렇게 했냐고. 그런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인스타그램에서 하는 거는 다 허위 정보가 많아요. 보여주기식. 믿지 마세요.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린 거. 자, 두 번째. 이거는 초등학생 얘기예요. 음, 예비초 남아맘입니다. 디지털 교과서 시대이니 어릴 때부터 태블릿에 익숙한 게 좋다며 학원이나 주변에서 그런 학습법을 추천하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 그게 아닌 것 같아서요. 라고 돼 있어요. 나중에 일자리 구해야 되는데 미리 일하는 연습 시키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일해야 되잖아. 그러면 나중에 얘가 제빵사 될 수도 있고 뭐 될 수도 있는데 학교 가지 말고 그거 하고 있어야지. 그거 준비하고 있어야지. 얘가 만약에 디자인 이런 거에 좋단 말이야. 그러면은 수능 공부하지 말고 그거 하고 있어야지. 그건 아니에요. 얘네들 영업수단이에요. 디지털 시대가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지금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그리고 무슨 외국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안 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는 데도 일부 있어. 일부. 진짜 막 사립. 일부. 뭐 독일에서 하니 미국에서 하니 그러는데 걔네들 안 해요.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믿지 마시고 우리나라도 만약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우리나라 망해요. 그래서 하기는 하는 데가 있겠지. 사립, 국공립에서는 안 할 거예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얘네들 영업 수단이 있고 이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은 보통 이런 조기 교육 하는 데랑 결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던지기 식으로 해놓고 일시적으로 그것들을 많이 팔리게끔 영업 수단으로 쓰는 거니까는 믿지 마시고 만약에 된다 그래도 그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유아기 때 굳이 할 필요 없으니까 다 사기예요. 하지 마세요. 디지털 이것을 유아기 때 쓰게 되면 아이들 뇌 다 망가져요. 중독돼요. 절대 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아이 사고력 증진을 위해 1, 2학년 때 수학과 과학을 전문 학원에서 끌어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두뇌 확장을 위해 필수일까요? 자, 1, 2학년 때 뭐 사고력이나 과학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맨날 책육아만 했던 아이들,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했던 아이들, 이런 애들을 그냥 막바지 방법으로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엄마가 아이랑 운해 활동을 많이 하고 그다음 많이 돌아다니고 이랬던 아이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사고력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것들을 6살 7살부터 들어가는 아이들은 뭐 방안이 없는 아이들이야. 책육아를 했더니 애가 사고력이 없어. 책육아하면 사고력이 없어져요. 생각하는 능력도 없어져.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기존에 있어야 그거를 더 생각할 수가 있는데, 책육아만 하다 보면 한 가지 생각뿐이 안 나. 이건 엄마들이 책육아 했던 엄마들은 알 거야. 역할 놀이를 하더라 하더라도 얘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게임을 하더라도 지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돼.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게 된단 말이야. 그 다른 방법은 안 하려고 그래. 왜? 얘네들은 자기가 별로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닌 거를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근데 경쟁 의식은 굉장히 높아. 그래서 자기가 무조건 이겨야 돼. 그래서 게임 룰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 자기한테 유리하게. 그러다 졌어? 그럼 게임 룰을 또 바꿔. 그런 식이야. 이게 책류가 했던 애들 공통점이 있거든. 책류관이 또 어렸을 때 뭐 영원히 그런 거 한다고 또 책 갖다 놓고 하고, 또 이런 시기 막 6살 5살 이때부터 막 연산시키고, 이런 애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단순해. 책을 만약에 수천만 권 읽었다 해도 단순해.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는 예능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책 육아만 했던 아이들, 이런 애들은 놀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자기 위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단순한 생각 때문에 사고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좀 일찍 시켜가지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은 그것마저도 요령을 알게 하는 거야. 이렇게 푸는 방식, 이렇게 해야 되는 방식을 암기를 시키는 거예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6살 7살짜리들한테 막 초등학교 2학년짜리 문제 3학년짜리 문제 내주고 걔네들 어떻게 풀어 못 풀어 그러면은 또 연산을 또 딴 데서 또 배우라 그래. 아니 7살 8살짜리가 막 2자리 3자리 더하기를 어떻게 하냐고. 못 하잖아. 그러니까 연산은 또 배워서라고 하면 또 거길 들어가기 위해서 또 연산을 하고, 완전히 이제 최악순환이야.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를 공부를 시키려는 목적을 하다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말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애들이 쉴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넉다운이 돼요. 빠른 아이들은 학교 가기 전에 생기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ADHD가 걸리는 거고, 학교 가서 생기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 장애가 오게 돼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인격 장애까지 같이 오게 돼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요즘 수학의 문장제 문제를 초1부터 시작해서 단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문제의 수준이 읽어내고 정리해서 적어내는 게 이제 막 한글을 익힌 아이에게는 어렵긴 해요. 설명해 달라고 하면은 의미와 해석이 정확합니다. 적는 연습도 필요하다고, 학원, 학교 주변인들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내는데 지금 이 시기에 훈련하는 듯 시키는 게 맞을까요? 되려 사고력을 해치게 될까 여쭤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문장제 문제는 풀 수가 있는 게, 대체적으로 보면은 책 육아를 했던 애들은 이해를 못해. 그렇게 많은 수천 권의 책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줄을 읽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6살 때부터 안 좋은 버릇이 생기거든. 왜냐면은 책을 읽지 말아야 될 레벨의 책까지 읽어요. 그렇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6살, 7살 때 어떤 책을 읽냐면 과학도서를 읽어요. 과학도서를 읽다 보면은 거기는 글씨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뭘 봐요? 그림을 보게 돼. 그림을 주로 보게 되면서 나중에 뭐야? 글씨를 안 읽게 돼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 이거를 2년만 딱 하고 학교를 가잖아요. 애들이 문장 한 줄도 제대로 못 읽어. 또 어떤 아이들이냐면은 무슨 원서를 읽힌다고 어려운 책 있잖아. 그림 하나 없는 책들을 막 읽혀. 그걸 6살짜리 애들이 어떻게 읽어? 못 읽어. 근데 그걸 강제로 읽혀. 그러다 보면은 애들이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글씨만 쭉 읽는 연습이 돼. 그러니까는 학교에 가서 문장을 읽더라도 문장 의미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글씨만 읽어요. 읽고 나서 무슨 뜻인지 몰라. 그렇게 돼요. 이게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학군지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시키지 마시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책육가를 했던 애들은 당연히 그 길로 가야지. 그러다가 이제 얘가 못 버티면은 이제 4학년 되면 접어야지 뭐 어떻게. 그래서 내가 책육아 하지 말라는 거야. 애들 일찍부터 학습시키지 말고. 근데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얘기했듯이 얘들은 본인이 필요한 책들을 본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 문장을 뜻을 알아야 내가 조립을 하든 뭐를 하든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한 줄 한 줄을 읽더라 하더라도 애들은 문장 의미를 파악하면서 읽어. 그래서 운해형 아이들이 오히려 학교에 가가지고
더듬더듬 있는데 그거에 비해 문장 이해를 해요. 얘네들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대체적으로 공부만 시켰던 아이들, 이런 애들이 학교 가서 대체적으로 문장 이해력이 떨어지고 문해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엄마들 보면 주로 연산하고 영어 위주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 국어를 등한시해요. 국어를 등한시하는 순간 얘들은 3학년 때부터 학습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농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자, 다음번. 취업 전 아이의 자존감을 위해 미리 학습을 해야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빠른 선행으로 앞서가고 잘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따라가지 않으면 의욕이 상실되어 자존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더욱 공부와 떨어진 게 된다. 또는 따라가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그런 것이 염려가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선행을 해야지만 따라간다.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현행 중심이에요. 근데 플러스 한 학기 정도는 해줘야 돼. 왜? 한 학기 정도를 해야 얘가 좀 안정감이 있거든. 한 학년이 아니라 한 학기 정도. 그 정도는 하고 가야 돼요. 어차피 1학년 거는 별거 없어요. 뭐 두 자릿수 덧셈 뺄셈까지만 하면 1학년 끝나니까. 그리고 애들 2학년 때는 구구단 나오고 그다음에 2학기 때는 구구단 나누기가 나오거든. 1학년 때는 별거 할 거 없어. 그거를 6살, 7살에 하고 학교를 갔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 학교 가서 뭐를 할까? 당연히 뭐 3학년 거부터 한다고 무슨 학원을 다니고 학어로 학원을 다니고 별의별 짓을 다 한단 말이야. 그리고 뭐 영어를 한다고 이제 영어 위주로 막 나가고. 그래서 앞으로 배우지도 않을 걸 미리 다 해놔. 그러면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야. 1, 2학년 때 현행 위주로 안 했기 때문에 자기 주도 학습이 안 돼 있어. 3학년 때 거 다 미리 배웠단 말이야. 근데 3학년 때 사회, 과학 여기서 또 망가지게 돼요. 그리고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국어가 어려워지는데 국어는 또 등한시해.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 학교에서 점수를 안 알려줘. 그럼 실질적으로 아이가 어느 정도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당연히 선행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4학년 딱 됐는데 야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야. 문장제 문제를 읽어도 뭔 뜻인지 모르고 도형 문제는 다 건너뛰는 거야. 아이들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 다 건너뛰어. 왜? 선행 자체가 옛날 선행하고 좀 달라요. 옛날에는 그래도 선행을 하더라도 아이를 좀 이해하고 넘겼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아니에요. 아이들이 지능이 낮아. 이 지능이 낮은 아이들을 선행을 시키려다 보니까는 다 외우게 하는 거야.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외우게 하는 선행 방식을 쓰고 있어요. 현재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 같은 경우 결국은 선행했다가 대체적으로 애들이 4학년에 망가지는 이유가 다 그 이유야. 미리 해놓은 거를 다 요령, 학습법, 요령 암기법 이런 식으로 유형별 암기법을 알려줘. 그러니까는 생각해는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유형 암기. 근데 어차피 얘는 선행 전에 다 암기식 그거 우리나라 1970년대 했던 이 방식대로 하고 있는 거야. 다시 학력고사 시대 했던 참 답답해.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생각을 못해.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학력고사 시대 때 했던 그때 성인들이 대체적으로 말 그대로 꼰대잖아. 했단 말이야. 다양한 생각을 못해요. 보수주의고. 근데 지금 아이들이 그렇게 돼가고 있어. 이런 저기 선행이나 또 어렸을 때부터 놀지 못하고 이렇게 학습한 것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보통 이제 3학년 정도 넘어서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학년부터 못 쫓아가. 그래서 나중에는 현행 위주로 했던 애들한테 이제 뒤처지게 돼요. 그래서 현행 위주로 하면서 한 학기 정도는 미리 보고 엄마는 얘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 초등학교 학습에 대해서도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구정 끝나고 나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초등학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엄마가 좀 고생해야 돼. 엄마가 고생한 것만큼 아이들 성장하는 거지. 아이들을 다 학원에다 다 보내버리고 나면은 방치형 육아야. 그걸 보고. 어? 그리고 갔다 와서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뭘 배웠는지도 모르고 방치한 거야. 돈 들여서 방치한 육아.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학원 위주로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던져버리기야. 던지기식. 그건 육아가 아니야.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거 뭐 유튜버들이 얘기한다고 하는데 분명히 조기교육 유튜버들이 얘기하지 뭐. 어? 걔들은 조기교육을 해야 되니까는 원래 조기교육이 얘네 컨셉인데. 그러니까 걔네들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 거야. 무조건 선행하고 가야 된다. 그래놓고서 애들이 다 선행하고 가니까는 이제 안 하고 간 애들이 좀 자존심이 상할 수 있다.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7살 때 덧셈 뺄셈
좀 하고 한글 읽고 가면 돼. 실질적으로 1학년, 2학년 애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네가 잘하니 네가 못하니 이런 얘기 안 해요. 1, 2학년 애들은 1, 2학년 동안에 복구시키면 돼. 엄마 조급해 하지 말고 2학년까지만 싹 복구시키면 돼요. 자, 눈땡이나 굿땡 같은 기계시 연산을 하면 아이의 흥미를 떨어뜨려 수학을 싫어하게 된다. 자, 이게 반복학습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애들이 할 줄 아는 걸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아이들이 쉬워서 하는 애들이 있어. 맨날 이런 책류가나 암기식 했던 아이들, 얘네들은 대체적으로 학교 가기 전에 지능이 100 이하로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지가 할 수 있는 것만 해. 그래서 간단한 단순 연산 이런 것만 하게 돼. 생각하는 걸 어차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 가서도 수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산만 하게 돼 있어. 근데 연산도 점점 레벨이 올라가 버리잖아. 그러면 그래 9구단까지는 그 자리에 한다 이거야. 9구단 넘어가서 종합계산 나오고 곱셈도 이제 두 자리 곱하기 세 자리,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나오는 순간부터 애들이 돌아버려. 그때부터 돌아버리는 거야 아이들이. 그래서 보통 3학년 정도 되면은 애들이 연산만 보면 토해, 배 아프다 그러고 실제로 그래요. 이때 정도 되면은 얘는 이제 학습 장애가 온 거야. 얘는 이때부터 이제 공부 못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할 줄 알면은 시키면 안 돼. 그래서 아이가 할 때 그때 잠깐 했다가 또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을 때만 잠깐 했다가 뺐다. 모르는 거 있을 때 잠깐 했다 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 할 줄 아는데 계속 시키면 안 돼. 자, 이거랑 똑같아. 어머니 집 주소 알아요? 지금 집 주소 알잖아. 근데 아빠가 와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매일매일 물어보는 거야. 매일매일. 나중 되면 짜증날 것 같지 않아? 애들 기분이 그래. 반복학습 시키면은 짜증나. 그런 거야. 절대 반복학습 시키면 안 돼. 어렸을 때 영유아 때 내가 책류가 왜 하지 말라면은 이런 계속 반복했던 것들이 아이들 뇌리에 박히면서 자동으로 애들이 책을 꺼내면서 하루의 일과를 책으로만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애들이 단순해지고 이상한 유사자폐 현상들을 보이게 된단 말이야. 학교에 가서도 학교 가기 전도 마찬가지고 이런 반복학습을 하게 되면 애들이 거기에 이런 반복학습에 강박증이 생기는데 그게 점점 어려워지면서 나중에 짜증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엄마랑 티격태격 하면서 불화가 생기고 학습 장애가 생기게 돼요. 초3이 되기 전 사구력 수학 학원을 보내야 된다. 이걸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집에서 애들 데리고 문제집 풀면 돼. 차라리 문제집 2권을 풀어요. 그리고 사고력 학원을 보낼 필요가 없는 게 운회 활동을 하면 사고력이 돼요. 근데 사고력 학원을 보내면 사고력이 될까? 아니에요. 사고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고력 학원을 갔을 때 사고력이 되는 거고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책을 읽었을 때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거야. 내가 사고력이 하나도 없는데 사고력 학원을 가서 사고력이 돼? 이거는 어법에 맞지도 않아. 이건 되지도 않는 거지. 걔네들 상술이야. 그리고 그걸 믿는 엄마들도 문제고. 근데 엄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학원이 생긴 거야. 없는 거를 만들 수가 없어, 학원에서는. 대신 있는 거를 증가시킬 수는 있어. 그래서 원래 이렇게 좀 생각하는 능력이 높은 아이들 있잖아. 또 사고력이 높은 아이들. 그러니까는 사고력이 높다는 거는 얘가 공부가 없더라도 뭐 만들기, 그리기 이런 것들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 이런 애들은 사고력 학원을 보내잖아. 그러면 잘해. 근데 공부만 했던 아이들은 사고력 학원 보내잖아. 그냥 시간 낭비하고 애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미쳐버리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얘가 좀 똑똑하면 사고력 학원 보내면 오히려 더 낫고 애가 단순하다. 진짜 맨날 연산만 할 줄 안다. 이러면은 사고력 학원 보내면 애 돌아버려요. 뭐 알고 계셔야 돼요. 영유를 다니는 애들은 문해력이 부족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책을 많이 읽힌 거랑 똑같은데 영유를 다 다녔다고 애들이 그러지는 않아. 영유를 다녔다가도 영유에서 이제 영유 레벨이 다른 거지. 뭐 레벨 테스트 해가지고 애들 강압적으로 뭐 배우지도 않는 영어 단어를 하루에 막 50단어씩 외우게 한다든지 이러면 애들이 맛이 가요.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전에 맛이 가. 그래서 그런 영유 다니다 보면은 애들이 2년만 있어도 2년 안에 애들이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기본 ADHD가 걸리고 경계선 지능이나 픽장애가 굉장히 심해져서 나중에 뚜레증후까지 생기고 자녀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학습식으로 강압적인 레벨 테스트에서 높은 데 올라가는 이런 데 하면은 그냥 아이가 AI가 돼요. 얼굴에 표정이 없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 아이들 보면 좀 무섭던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표정이야. 자기 할 것만 딱 해. 움직이지도 않아. 근데 얘가 진짜 알고 앉아 있는지 모르고 앉아 있는지도 몰라. 그냥 앉아 있어. 그리고 엄마가 외우라 그러면은 딱 외우는 그거 작업만 해. 근데 이게 암기에 관련된 데도 초등학교 이후에 써야 되는 건데 그게
막 커지기 전에 이미 땡겨서 쓴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한계점에 오게 되잖아. 그러면은 이게 왜 망가지냐면은 이 감정의 내 옆에 해마가 있거든. 기억에 관련된 게. 근데 점점 감정이 없어지면은 이 해마의 기억력도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나중에 학교 가게 되면은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고 또 이 활용 언어 같은 게 많이 떨어져요. 내가 쓰지도 않는 언어들을 배우게 되거든. 레벨이 높은 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애들 학습 스트레스를 받고 또 쓰지도 않는 단어들 많이 알려주다 보면은 요런 애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문해력이 당연히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자, 피아노 학원은 6살부터 보내는 게 좋다. 애들이 음감이 있잖아. 그럼 3살 때부터 시켜요. 음감이 있으면은. 근데 음감이 좀 없다 그러면은 체르니 한 20번에 30번까지. 그래도 좀 악보를 좀 보는 그 단계에서 피아노 좀 치는 단계. 요거까지는 유아시기 해주는 게 좋아요. 유아식, 왜냐면 이 피아노 같은 것들이, 악기 같은 것들이, 이 측두엽하고 두정엽, 이게 실질적으로 IQ를 담당하는 두정엽과 측두엽과 해마 기능, 기억력, 이걸 동시에 다 올려줘요. 그래서 악기를 해주면은 뇌 전체적인 IQ를 올려줘. 그래서 유아 시기에 시키는 게 좋아요. 자, 초등 고학년 5에서 6학년부터는 영어 단어를 한 번에 100에서 150개씩 외우는 연습을 해야 한다. 해야 암기가 더 좋아진다는데 고학년부터 암기력을 위한 트레이닝을 해야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한 번에 테스트할 때 100개씩은 성인도 힘들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게 대형 어학원에서 시키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어학원 시스템을 알아야 돼. 1학년부터 4학년, 그 다음에 얘네들이 토수를 해. 왜냐면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하잖아. 그러면은 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는 데도 있어. 근데 얘네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는 어떻게든 버텨. 게다가 4, 5, 6 하면은 이제 막 다 떨어져 나가. 영어 하다가 지쳐가지고 학습을 할 수 없어서 외국으로 도망가는 아이들. 그다음에 저기 제주도로 도망가는 아이들, 인터내셔널 걸로 도망가는 아이들. 또 아이들이 이상 증상이 생겨서 이제 센터 다니는 아이들. 아니면 학교 자체를 뭐 이제 제일 낮은 학교로 보내는 혁신이나 막 혁신 학교가 이상해졌어. 대안학교 이런 데로 보내버려. 그래서 이렇게 망가지다 보면은 5학년, 6학년 때 애들이 없어. 그냥 통합을 하겠지, 걔네들은. 그래서 대체적으로 4학년 되면 애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까지 이제 버틴 아이들을 이제 또 대형 학원에서 또 망가뜨리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도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해야 되고 비싸잖아. 그러니까는 얘가 한국어도 모르는 한국어 단어로도 모르는 단어들에 대한 거를 영어로 해줘. 그러니까 단어만 막 외우게 하는 거야. 이게 왜 안 좋으냐면은 어디다 써야 되는지 몰라. 이 단어가 한 단어라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뜻이 있잖아. 이게 쓰임새가 다 다르단 말이야. 문장마다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단어만 외우다 보면은 문장을 딱 읽었을 때 말이 안 돼 버리는 거야. 단어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단어를 하나를 하더라도 이 문장과 문장의 쓰임새랑 같이 해서 같이 해야 돼. 그렇게 해서 한 단어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하루에 기껏해야 한 20단어, 30단어? 그 정도 수밖에 안 돼. 이 100단어씩 하는 거는 학대야. 이거는. 하루에 100단어씩 할 수가 없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할 수가 있지. 1년 동안 얘가 2000단어를 외울 거야. 그러면은 그게서 섞어가면서, 쉐이크 해가면서, 그러니까 믹스해 가면서 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2000단어를 1년 동안 외워. 그다음 문장과 같이. 그렇게 해서 2000단어를 1년 동안 외우는 건 괜찮지. 그런데 하루에 100단어, 150단어는 이건 성인한테 시켜도 이거는 학대야. 이거는 해봐. 그 선생들 묶어놓고 진짜 쓰지도 않는 단어들. 그러니까 그 레벨에 쓰지도 않는 거, 정치 용어 같은 거 100단어씩 외우라고 그래봐. 외울 수 있나. 지네들도 못하면서 애들 시키고 있는 거야. 그 지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안 돼. 근데 엄마들은 또 해야 된다고 애들 또 앉혀놓고 그걸 다 외우고 있잖아. 그럼 엄마들 보러 외우라고 그러면 외워? 못 외워. 지가 할 게 아니잖아. 본인이 할 게 아니야. 외우는 거 내가 외우는 거야? 아니야. 애들이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는 지키고 있다가 그거 외우나 안 외우나 그 테스트 하는 거지. 학대야. 학대예요. 그럴 필요 없어. 미친 거지. 그걸 하루에 150단어 어떻게 외워? 자, 마지막. 미래에는 AI가 다 통역해 줄 거기 때문에 영어 공부 시킬 필요 없다. 이거는 조금 말이 틀린 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중학교가 넘은 다음에 모국어가 잘 된 아이들이 이중국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뇌의 흐름이 더 좋아져. 언어 능력이 올라가. 근데 모국어도 제대로 안 되는데 영어를 막 한다. 그러면은 언어가 꼬여서 짬뽕 돼서 망가져요. 그러니까는 이 항상 모국어 중심으로 해야 돼. 모국어를 굉장히 잘하고 모국어가 확장이 되고 그리고 나서
영어를 해야 되는 게 원래 맞아요. 그래서 영어를 왜 3학년 때 시키냐면은 이게 뇌 발달 과정 중에 있거든. 이게 이제 학교 갈 때쯤 되면은 이 베르니케 영역이 확 확장이 되면서 이 베르카스 영역이라는 모국어를 담아놓은 통 이게 좌뇌의 어느 영역으로 뭉텅 다 들어가요. 그리고 베르니케 영역이 확 확장이 되면서 내가 아는 한 가지에 있던 것들 이것들이 다 거미줄처럼 네트워크로 연결돼요. 그러면서 학교에 가면 애들이 어휘가 확 늘어요. 쓰는 용어 이 활용성이 굉장히 늘어. 근데 책류가 있던 애들은 별로 안 늘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말이 많은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확 늘거든. 그때가 이제 1학년, 2학년 때까지가 확 늘어요. 그래서 영어를 3학년부터 하면은 애들이 금방 해. 근데 그거를 어휘도 안 된 애들이 일찍 시키다 보니까는 나중에 학교에 가서 한 애들하고 비교해봐도 4학년 되면 둘이 똑같아져. 그 영유 다니면서 그거 엄청나게 했잖아. 그 딴 것도 안 하고 애들 놀리지도 않고 그 공부만 계속 시켰는데 나중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한 애들하고 비슷해. 나도 4학년 되면은. 그래요. 발음은 좀 좋을 수 있겠지. 근데 얘가 영어 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못해. 국어 점수가 바닥이야. 그러니까 망가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AI가 하는 거는 만약 중국어나 뭐 포르투갈이나 뭐 그런 데 갔을 때는 이제 써먹을 수가 있는 거지. 영어는 좀 달라요. 그리고 영어 한 다음에 좀 되면 또 일본어 같은 거 쉽잖아요. 일본어는 1년이면 배우거든. 그럼 일본어 같은 거에서 3개 국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언어 쓰임새가 많다 보면은 말빨이 더 늘어나고 머리가 더 회전을 잘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AI 부분은 어차피 애들 얘기는 맞지가 않고 중학교 이상 되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2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모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이런 애들이 대체적으로 똑똑해. 그거는 중학교 넘어서 얘기해요. 반대로 어려서부터 영어만 달달 가르쳐서 외국 유학을 보내라. 그럴 거면 한국에서 뭐하러 살아? 처음부터 외국에서 살지. 그러면 더 잘날 거 아니야. 왜? 하다가 만약에 안 되면 도망간다는 소리야, 이거는. 4학년 되면 애들이 학습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 보통 그래요. 근데 이게 돈 많은 집안들은 상관이 없어. 근데 돈이 없는 집안에서 그거 흉내 내다가 이게 꼬꾸라지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유학을 어떻게 보내? 돈이 있어야 보낼 거 아니야. 그냥 망가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건 돈 있는 집안에서 되는 소리야. 근데 그거를 그럴 거면 처음부터 외국에서 살지. 왜 한국에서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이렇게 해? 좀 이해가 안 간다.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빨아들이는 시기가 5세 이전이라 최대한 빨리 노출시키는 게 좋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빨아들이는 거는 5세 이전이 아니에요. 그거 거짓 자료인데 아이들이 스펀지 기간이 24개월 때부터 3년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36개월이 아니라 24개월부터 3년간인데 그것도 보통 운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냥 오로지 듣기 말하기예요. 읽기 쓰기는 제외하고. 근데 읽기 쓰기를 제외하고 하는 거는 애들이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모국어가 100이면은 외국어는 50 정도. 100대 50 유지를 해야 돼. 절대 가까이 가서도 안 돼. 그럼 모국어가 망가져. 유아 시기에. 그래서 모국어를 확 올려놓고 그거에 한 반 정도 되는 수준으로 외국어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유아 시기 때는. 굳이 시킨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냥 알아듣는 정도만 해도 돼. 얘가 yes or no만 얘기를 하더라도 알아듣는 정도만 해도 되고 얘가 그냥 뭐 발음만 좋게만 딱 해주고 끝이야. 더 이상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원래. 이게 잘못된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는 외국하고 좀 다르게 바깥에 나가면 다 한국말을 쓰잖아. 그러니까는 이게 맞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계국어를 유아시기에 하기에는 맞지가 않는 나라야. 잘못하다가 모국어까지 망가질 수가 있어.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게 잘못 만들어진 자료야. 그래서 5세 이전에는 듣기 말하기 딱 그 정도. 읽기 쓰기가 우리 들어가고 책으로 하게 되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야. 모든 언어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먼저 말을 하고 프리토킹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책을 이용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이상하게 처음부터 책으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그거는 애가 영어를 해도 망하는 거야. 왜냐면은 책이라는 데 좌뇌 학습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듣기 말하기는 운해예요. 아셔야 돼요. 듣기 말하기는 운해고 책으로 이용한 읽기 쓰기는 좌뇌예요. 그래서 애들이 좌뇌 편향적인 영어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얘네들은 제대로 된 영어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한 대로 또 책 육아에 이런 후유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또 마지막 질문이네요. 5세 남아 승 유치원을 보내고 싶어도 동네 주위에 일반 사립 유치원밖에 없어요. 어떡하나요?
5세 1년만 보냈다가 6세, 7세는 병태를 보낸다든지 그래도 괜찮을까요? 뇌 데미지 입지 않을까요? 이게 3살, 4살, 4살 때, 나 뭐 5살 때, 그때 유치원을 꼭 보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야. 엄마가 집에서 육아할 수 있으면 유치원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 자신이 없으니까 유치원을 보내는 거야. 그리고 지금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4살 때 들어가더라도 학습식으로 시켜. 애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냥 부동 자세에서 옆에 애랑 얘기도 못하게 해. 그 애들이 미쳐버려. 거기 운해영 애들 들어가 봐. 그냥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일주일 안에 튀기 와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왜 거기를 억지로 보내? 애 보내고 나서 편하니까? 그런 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집에서 할 수 있으면 집에서 운해 활동 시켜, 쟁일. 그리고 오후에 키카를 가요. 키카 가서 놀게 해. 유치원 가서 애들 뭐 할 것 같아? 학습식 가서는 공부만 하다 와. 규칙 규율? 그걸 왜 유아 애들한테 강요를 해? 규칙 규율은요, 7살 애들한테 하는 거예요. 4살, 5살, 6살한테 하면 안 돼. 그거 잘못된 거야. 그 규칙 규율 누리과정에서도 안 하게 돼 있어. 그거는 7살짜리 애들한테만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잘못돼서 오히려 더 망가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막 극자녀형이 돼. 유치원, 사립 유치원 잘못 보냈다가. 그러니까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엄마가 아이가 이제 운해 활동돼서 혼자 잘 놀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안 돼. 엄마랑 같이 놀면 되고 밖에서 야외 활동을 해도 되고 뭐 정 뭐 하면은 어린이집 끝날 시간 있잖아. 유치원 끝날 시간 맞춰가지고 키카 가서 좀 놀게 해요. 돈 좀 들지. 근데 사립 유치원 다닐 돈이면은 키카 가도 되지 않잖아. 그 유치원 가봐야 애들 다 멍하니 AI처럼 앉아 있는데 거기서 무슨 사회성이 키워져.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숨 유치원이 없을 때는 키카를 좀 많이 이용해. 일주일에 3번.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 아빠랑 무조건 야외 활동 1박 2일 놀러 가고 그것만 딱 해도 돼. 그러면 그리고 평일 날은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개씩 더 늘려요. 그렇게 하고 아이 데리고 수영도 보내고 이런 엄마랑 같이 수영도 배우러 다녀 오전에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해도 돼. 우리 때도 다 그렇게 했어. 유치원은 7살에 가는 거야. 그 전에 가는 건 애들은 굳이 갈 필요가 없는데 왜 가냐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엄마가 육아를 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근데 맞벌이는 어쩔 수 없겠지만은 엄마가 집에 있다면은 집에서 육아를 해. 그래서 아이 혼자 2시간 이상 하는 걸 딱 2개만 만들어 놔도 얘 집에서 육아해도 돼. 근데 학습집 유치원 보내지 말고 차라리 병설 이런 데를 보내요. 오히려 거기에 더 나아. 그나마 좀 멀쩡한 애들 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요. 엄마가 할 수 있으면은 엄마가 직접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지금 질문 내용 나온 거 쭉 해줬어요. 그러니까는 그거 잘 들으시고 어차피 그냥 뭐 어린 아이든 또 나중에 학교를 들어갈 이런 아이들 어머님들 다 괜찮은 거니까 좀 들어주시고 여기서 강의 끝마치도록 하고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